안녕하세요. 참 좋은 NTV 김윤관입니다. 세종시 한솔동 천마을 아파트 114타입인데요. 519동 노열층 물건입니다. 이 물건이 봄에 한번 나왔었어요. 근데 유찰되고 바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 물건이 다시 나온 거예요. 신경매로요. 여기서 신경매라는 용어가 있는데 신경매와 재경매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신경매라는 것은 유찰되고서 새롭게 시작된다는, 그래서 신경매라는 이야기고요. 재경매라는 것은 뭐냐면 경매가 낙찰이 됐는데 대금을 미납으로 인해서 다시금 나오는 경매를 재경매라고 합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것, 한번 유찰되고 새롭게 시작되고 또 한번 유찰되고 새롭게 시작되고 하면 신경매. 유찰됐는데 낙찰이 됐어요. 낙찰됐는데 불구하고 미납해가지고 다시 나왔다. 그러면 재경매입니다. 그리고 유동화 회사 경매 신청인데요. 이게 지금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해줬는데 유동화 회사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 유동화 회사에서 경매 신청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부터요. 그럼 천마을 아파트 권리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 타경 107,459번 물건입니다. 경매 6개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519동 물건입니다. 이게 감정가는요 3억 7,300만 원이에요. 그래서 2019년 3월 22일 날 1차가 있었고요. 한 번 유찰됐어요. 그래서 2019년 4월 24일 날 2차 경매가 진행을 하려고 했던 거를 유동화 회사에서 기일 연기 신청을 했습니다. 기일 연기가 됐다가 변경 신청이죠. 변경이 됐다가 9월 26일 날 입찰기일이 잡힌 겁니다. 속행 신청을 유동화 회사에서 한 거예요. 최저가가요 2억 6,110만 원에 시작됩니다. 입찰 보증금은 최저가의 10%, 2,611만 원이고요. 면적은 114제곱미터, 그래서 전용 34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말하는 평형대로 45평형 아파트라고 합니다. 유동화 회사에서 근저당의 설정에 의해서 경매 신청, 임의 경매 신청이고요. 면적은 이야기 드렸습니다. 근데 말소 기준이 보면요. 2016년 12월 8일, 배당 요구 종기일이 2019년 1월 28일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임차 내역에 소유자 세대가 전입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배당 요구 종기일은 그리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임차인이 없다 이거예요. 소유자가 점유를 하고 있다. 2016년 12월 8일 근저당 저축은행 2억 9,160만 원, 이것이 말소 기준입니다. 이거 위에 권리가 있다면 인수, 이거 밑으로 되어 있는 권리들은 소멸하는 겁니다. 그리고 2016년 12월 8일 근저당 저축은행에서 6,840만 원을 추가 대출해 준 거예요. 같은 날짜잖아요. 이거를 두 건을 묶어서 유동화 회사에 매각을 했습니다. 요 금액, 채권 금액을 합치면 3억 6천 정도가 나와요. 근데 유동화 회사에서 경매 신청을 할 때는 5,781만 9,261원으로 했어요. 요 금액 가지고 한 거예요. 요게 채권 금액은 6,800이잖아요. 120%면 요 금액 나옵니다. 그래서 요 금액에 채권 청구 금액으로 했고요. 요거는 왜 이렇게 했냐면 일단은 경매 비용이 저렴합니다. 또 방어적인 차원도 있어요. 요 금액을 넘겨서 받게끔 만들려는 방어적인 차원도 있습니다. 왜냐면 요 금액이 안 넘어가면 이 경매가 어떻게 돼요? 무의미하잖아요. 그런 차원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보면 매각 물건에 보면 조사된 임대차 내역은 없다. 그래서 소유자가 점유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문건 처리 내역도 보면 임차인은 없습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지금 경매 신청했고 기일 연기 신청도 했고요. 경매 속행 신청도 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 겸 소유자 개시 결정 정보를 발송을 받았고요. 2018년도에. 가격을 보겠습니다. 2019년도에 114타입이 가격이 어떻게 거래됐는지 보면요. 그래프가 보면 이렇게 좀 내려가잖아요. 예. 가격이 요즘 세종시 아파트들이 이렇게 가격이 하락하다가 요즘 보합세에 있어요. 지금 현재 요 6, 7월 달, 5, 6, 7월 달의 가격으로 거래들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14타입, 최근에 거래된 금액, 8월 달에 2층이요, 3억 3천에 거래됐고요. 11층이 3억 5천에 거래됐습니다. 7월 달에. 그러니까 한 건씩 밖에 거래가 안 돼요, 매달. 6월 달에는 3건 있었습니다. 3억 5천대, 3억 4천대고요. 5월 달에 한 건. 그리고 4월 달에 2건, 3월 달에 한 건. 가격은 거의 비슷해요. 3억 4천대, 3억 5천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2월하고 1월 달에 보면 거래량이 좀 그래도 있잖아요. 요때쯤 거래들이 그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액도 높았어요. 3억 7천, 6천 요 정도 거래했는데 지금은 이 가격보다는 밑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월세를 보면요. 전세는 보통 여기는 1억 8천 정도 나오고요. 월세는 5천에 50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5천에 50, 그리고 2천에 75 정도 나옵니다. 자, 이제 위치를 보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한솔동 천마을 5단지 위치예요. 5단지가 이쪽하고 이쪽 두 군데로 나뉘어지거든요. 여기와 이 단지는 보행교를 가지고 건너 다닙니다.
6단지에서 또 7단지를 넘어갈 때 그 단지도 보행교가 있어요. 그래서 보행교로 해서 요 다리를 차도를 안 건너고 바로 위로 해서 넘어 다닐 수 있습니다. 요 지금 5단지 이쪽에 지금 경매 물건이 나온 건데요. 이 파란 선에 있는 데가 경매 물건이 나온 겁니다. 여기에 보면 고등학교, 초등학교, 유치원, 중학교가 전부 다 근접거리에 있어요. 도보로 5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는요, 그냥 바로 단지 내에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여기 우체국이라든지 주민센터, 공원, 역사공원이라든지 한솔동 근린공원, 그리고 아침들 근린공원, 이게 다 공원이에요, 이 주변이. 그리고 단독주택지가 있어서 뭐 굉장히 좀 개방감이 있는 그런 아파트 단지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좀 빨갛게 칠해놓은 데가 정류장이거든요. 여기에 지금 1004번 버스라든지 655번, 601번이라든지 222번이라든지 차량 교통 상황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BRT 라인이 여기인데 BRT까지는 1km 정도예요. 도보로 한 15분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한솔동 근린공원 여기로 해가지고 지금 금강 이 보까지 걸어 다닐 수 있는 산책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원도 좋지요. 산책로까지 끼고 또 수변공원까지도 가까이 있는 그런 아파트고요. 또 이마트도 걸어서 한 15분, 10분 안쪽에 갈 수 있고요. 차량으로는 5분 안에 갈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천마을에 이쪽에 지금 뭐 일반 병원, 응급병원들도 요즘 많이 들어와서 의료시설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잘 꾸며져 있고, 이 한솔동이 어떤 분들은 굉장히 외져 보인다, 그리고 옛날에 진 아파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2012년에 진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7년 정도 된 아파트고요. 여기가 2생활권이에요. 그래도요 2-1생활권이거든요. 어차피 2-1생활권, 위에가 세림동이 2-2생활권, 나성동이 2-4생활권입니다. 요 아파트들이요, 여기가 지금 상업지역에 상가 시설들이 들어오고 호텔, 부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들어온다고 하면 이 한솔동도 가격이 많이 상승할 겁니다. 지금도 분양 당시 가격에 비하면 많이 오른 상태거든요. 실입주로 살다가요, 나중에 추후에 가격 상승을 고려해 볼 수 있는 그런 아파트라고 생각합니다. 내부 평면도를 보면요, 방은 3개입니다. 거실이 있고요. 그리고 드레스룸이 굉장히 넓어요. 현관에 보면 지금 여기 신발장, 수납 공간도 되게 넓고요. 여기 주방이 보면 굉장히 넓잖아요. 이게 요 공간이 원래는 알파룸이 있으면 딱 좋을 그런 공간입니다. 근데 주방 이 공간을 굉장히 넓게 해놨다라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2층을 경매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도록 원목으로 꾸며놓은 집이 있었습니다. 그 집을 경매를 받았는데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를 방같이 꾸며놓은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벽을 세워서 방같이 꾸며놓으면 방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변 사진을 볼까요? 여기가 지금 6단지에서 제가 바라보고 찍은 건데요, 5단지 쪽으로. 이게 5단지 쪽이거든요. 지금 5단지 아파트인데 6단지와 6단지를 건너다니는 보행교, 그리고 5단지를 건너다니는 보행교, 그리고 5단지 또 보행교가 하나 더 있어요. 이렇게 찾기를 건너지 않고도 이렇게 단지와 단지를 건너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도 요 보행교를 건너서 학교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나온 경매 물건은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보행교도 건너지 않고 학교로 갈 수 있는 겁니다. 6단지하고 5단지 중간에 있는 단지 내 상가가 있어요. 단지 내 상가, 5단지 단지 내 상가인데 여기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요 바로 앞에는요, 초등학교예요. 초등학교하고 유치원이 있습니다. 이게 한솔 초등학교 모습이고요. 여기에 유치원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한솔 고등학교의 모습이고요. 이게 지금 고등학교, 초등학교에서 바라본 바로 5단지의 모습입니다. 바로 건너 다닐 수가 있어요. 여기를 보면 고등학교 바로 앞에서 이렇게 단지로 바로 들어갑니다. 현재 이 경매에 나온 물건이 여기 519동이잖아요. 519동. 아까 금방 바라본 데에서 이렇게 걸어오면 딱 3분. 그리고 이게 지금 단지 내 중앙에 지금 이제 차가 다니는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상에 주차장이 있고 또 지하 주차장까지 같이 겸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단지입니다. 여기는 지금 518동, 19동 사이로 이렇게 걸어 다니는, 이렇게 걸어가시면 또 단지 내에 유치원이 있어요. 유치원을 바로 안고 있고, 또 그리고 뭐 한솔 유치원이 바로 이쪽 좌측편에 있다. 그리고 고등학교 쪽, 이게 지금 고등학교하고 지금 유치원이잖아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단지 내 공원을 잘 꾸며놨어요. 휴게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단지는. 여기도 보시면 지금 휴게 공간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단지 앞에. 여기 519동 바로 앞에입니다. 이렇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늘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많아요. 자, 그리고 여기가 지금 한솔동 복합 커뮤니티센터 지금 정원관인데요. 이게 최근에 준공됐어요. 여기에 수영장, 그리고 다목적 체육관, 그 안에 뭐 실내 암벽 등반이라든지 여러 시설들이 있고요.
그 청소년 카페, 그리고 학습실, 뭐 강당 이런 것들이 전부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한솔동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전혀 불편함이 없는 그런 복합 커뮤니티 센터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한 주변에 바로 중학교 앞에 주차장도 굉장히 넓게 있고, 그리고 여기가 지금 역사공원이 있어서 역사공원이라든지, 그리고 아까 말한 근린공원들이 주변에 많아요. 그리고 산책로도 바로 금강까지 걸어갈 수 있는, 전혀 찾기를 건너지 않고 금강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산책로도 있고요. 그리고 근처에 파출소, 그리고 소방서가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BRT까지 15분 정도면 갈 수 있는 그런 아파트 단지입니다. 예, 이 물건에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저축은행이요, 유동화 회사에 이 채권을 매각한 겁니다. 매각하고, 유동화 회사는 또 개별적으로 AMC 뭐 이런 회사들이 이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사갑니다. 분할해서요. 그걸 또 개인들한테 매각을 하는데요. 이 물건도 어쩌면은 지금 유동화 회사에서 갖고 있는데, 이거는 매수자가 정해져 있지 않을까라도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속행 신청을 했잖아요. 아직 채권 금액이 전부 다 다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속행 신청을 했는데요. 한 번 더 기일을 변경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매수가 대기하고 있지 않다면요. 이자로 수익을 좀 챙기려고도 할 거예요. 현재 뭐 매각 대금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3억 3, 4천 정도에 매각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번에 속행을 그냥 그대로 진행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그보다 더 밑에다라면 뭐 얼른 속행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더 높은 가격에 낙찰될 것 같다 그러면 한 번 더 연기시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동화 회사에서 이게 MPL인데 이런 형식으로 해서 하는 것들은 나중에 한 번 더 자세히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유동화 회사에 살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 상가나 이런 것들은 유동화 회사에서 사면 저렴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큰 수익을 볼 수도 있는 것들이 있어요. 다음 편에 천마을에 지금 상가 경매 나온 게 있거든요. 근데 한번 낙찰됐다가 지금 미납했어요. 그게 유동화 회사에서 낙찰받았고 미납시켰거든요. 그 건을 가지고 한번 MPL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일단은 낮은 가격에 낙찰되지 않을 것이다. 한 번 더 연기될 수도 있다. 그리고 취하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 라는 거예요. 채권 금액이 커서요. 낮은 가격에 낙찰되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유동화 회사에서 방어적인 차원에서 입찰에 들어올 것이다. 라고 여겨집니다. 예. 다른 뭐 권리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 분석, 가격 분석 잘 하셔가지고요. 입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뭐 궁금한 사항들은 전화로 문의해 주시고요. 입찰 들어가서 내가 직접적으로 실매수라든지 이런 걸 원하시는 분, 또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사무실에 방문해서 상담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영상 보시고 많은 도움이 되셨다 그러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